음식 배달 시장 이외에 이제 새로운 배달 시장이 열릴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비마트가 떠오르고 그렇죠. 네. 있고요. 요기요, 요마트, 그리고 네. 편의점, 편의점 배달, 그리고 쿠팡이츠, 쿠마트 정도가 떠오릅니다. 네. 이게 지금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음식 배달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쿠팡이 당일 배송, 그리고 네. 혹은 새벽 배송이 이제 혁명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경험하면 네. 이제 못 받아 나오잖아요. 새벽 배송도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1시간 배송. 지금 주문하면 1시간 내에 오는 겁니다, 물건이. 음식처럼 받아보는 거. 닌텐도 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설 명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선물 못 샀어. 그럼 배민 비마트에 들어가서 닌텐도 주문하는 겁니다. 그럼 1시간에 와서 이걸 들고 고향에 가든 조카 앞에서 이 선물을 하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서비스들이 등장한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핸드폰도 배달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하잖아요. 바로 하잖아요. 네, 갤럭시를. 예, 갤럭시 23으로. 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예.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원래 소비자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네네. 소비자들이 상상도 안 했던 거고요. 회사가 공급을 만들어내서 없었던 수요와 욕망을 창출해내는 방식으로 배달업을 네.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기존의 음식 배달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라이더들이 이미 그렇죠. 음식 배달로 도시 중심으로 배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음식 배달을 하고 있던 라이더들의 데이터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라이더들이 효율적으로 픽업해서 배송할 수 있는 물류 창고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른 경쟁사보다는 매우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화물 배송, 소화물 택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요거의 핵심이 라이더라는 공급망 플러스 물류 창고인데, 네네. 물류 창고를 도시 곳곳에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네. 그래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배민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외에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요? 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글로보라고 하는 곳이 네네. 그 배민 같은. 식료품 배달 이런 것들 하는 네. 거였는데 8개의 겉정 가게 같은 거, 비마트 같은 바르셀로나 네, 티 안에. 네. 이거를 이제 다크스토어라고 하나 봅니다. 왜 다크스토어라고 하냐면 우리도 비마트 가면 주민들이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동네에 있으니까. 뭐가 싫습니까? 이제 매연, 시동 소리, 오토바이 주차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외진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나중에. 외진 곳이긴 한데 이제 지하 간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바르셀로나에서는 이걸 다크스토어라고 해서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다크스토어. 네, 그래서 요것만 금지시킨 게 아니라요. 공유 주방 있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네네. 공유 주방도 산업단지 안에서만 가능하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도심지에서는 안 된다. 아무 때나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규제 때문에 이런 서비스 사업 못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조가 먼저 규제 철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이 아무런 그 제어 없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이게 대형마트를 우리가 만들면은 혼잡세도 내고요. 이게 교통체증 일으키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거든요. 혼잡세 이런. 네, 규제도 있고. 네네. 근데 비마트는 이런 규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그러니까 무법지대 속에서. 근데 요거는 새로운 이슈가 될 겁니다. 이거는 해결 못한. 그런데 한국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비마트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확장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음식 배달을 하면서 가다가 요 물건도 배달해줄 라이더들. 근데 그 중에서는 일반 배차는 세 개 잡게 해줄게, 비마트만. 그래서 배차 시스템을 차별화시켜서
그럼 비마트만 할래라고 하는 음. 라이더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자연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일반 배차 3개를 비마트만 허용했으니까. 그죠, 뭐, 네. 뭐 예, 유도가 유도를 한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전문 네. 인력들을 그동안의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요걸 확보해 놓은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창고 확보. 이 두 가지를 하니까 네. 비마트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네, 네. 이게 객단가가 높아요. 객단가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해요. 기름값도 비싸고 이런 건데 네. 거기 물건 가격이 얼마인가가 중요해요. 거기에서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음식은 2만 원, 3만 원인 거잖아요. 비싼 게 5만 원. 네. 근데 아까 봤잖아요. 갤럭시 100만 원짜리 나가잖아요. 네. 요만한 게. 그러니까 한 번 네. 배송에 높은 객단가를 가지고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음식에서는 이걸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것이 새로운 수요 창출에 플러스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가격에 대한 통제권도 자영업자가 아니라 배민이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요거는 매력적인 사업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요게 배민처럼 하는 것은 안정적인데 그 배민이 킥 같은 거는 본격적으로 못 나오냐? 킥 같은 경우는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지금은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배민 필마트에서 고가를 라이더가 가져가게 하고 있고 예전 같았으면 초기에 배민이 처음 음식 서비스 할 때 오배송되고 이런 파손됐을 때 회사가 다 책임졌거든요. 네네. 지금은 책임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사고 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킥에서 다루는 물건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책임진다는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킥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커서 음식 배달처럼 못하는데 배민은 음식 베이스에 킥과 배송 그 소화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거고 이 보험 문제는 당연히 새로운 이슈가 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른 곳에서도 함부로 못하지만 이렇게 소화물 정도로는 이제 시작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이고요. 네네. 결국 이제 창고 확보랑 물품 훼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 사업 방향이 달라질 거다 라는 거고요. 이외에도 이제 그 배민페이 뭐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금융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럴 여지가 있군요. 네, 모든 곳에 페이 서비스 앱 내 결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적 자산을 확보한다는 거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의 꿈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개발 이런 것들이 투자를 받기에 우리는 음식 배달 네. 회사가 아니라요 물류 회사다. 그리고 IT 첨단 기업 회사다. 라고 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로봇 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이 배민한테는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자영업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까 금융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신한은행이 땡겨 들어온 겁니다. 이게 뭐 여기저기서 그냥 크로스를 하네.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또 그런 이야기네요. 네.